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하면 본인만 손해다 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왜 자살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자살은 공동체의 손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사례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일어난 자살 사건입니다. 어찌하여 2년에 걸친 자살 사건이 발생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 여고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기 직전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이 학생은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에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한아름 책을 하는 여고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자신이 사는 4층에 도착했지만 내리지 않고 꼭대기인 14층으로 향합니다. 거울을 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문이 열리자 곧바로 사라졌고 다음 날 아침 아파트 현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유족들은 학교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과 교사들의 무관심이 자살을 부추겼다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었고 선생님한테 손을 내밀러 갔었는데 이거는 니네가 해결할 일이다. 이랬으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에도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입었겠죠. 숨지기 얼마 전 이 여고생은 친구들에게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 같은데 저도 제 친구 막 혼자 밥 먹고 그래서 힘들고 빨리 학교 걔네들 보기 싫고 왜 왕따 당한다고만. 하지만 학교 측은 왕따나 집단 괴롭힘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말 같은 걸 한 것 같고 처벌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쪽이 죽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인터넷상에 숨진 여고생에 대한 추모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친구들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전 모 여고에 재학 중이던 송모 양도 역시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송 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니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성 발언뿐만 아니라 일부러 무리해서 소외시키는 등 왕따를 당한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웃고 떠들며 지내야 할 청소년기. 송 양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폭력은 그 나이의 학생이 견디기 정말 힘들었을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송 양은 학교에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이죠. 학교 폭력으로 인한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송 양의 죽음부터가 비극이었고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손실이었는데 또 다른 죽음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대전 모여고 1학년 김모 양이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김 양은 아파트 14층에 올라간 뒤 스스로 뛰어내렸습니다. 김 양은 학원이 끝난 뒤 자신이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 찾아와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 투신 자살한 송모 양과 친한 친구 사이였던 김 양은 당시 송 양이 담임교사와 상담을 받도록 도와줬지만 끝내 숨지자 죄책감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책가마씩 들어가서 내면 거의 다 그런 형식을 하면 제가 때려야 할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 지금 따로 뭐 왕따를 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같은 반 학생 2명이 잇따라 숨지자 해당 학교는 당혹감 속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공황상실에 빠져서 어떻게 될지 나머지에 대해서 또 심적 타격을 아령을 받을 거니까 지금 우리가 1차에서 가장 심각하게 이걸 걱정했거든요. 경찰은 유족과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양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친구 송 양의 죽음을 막지 못한 괴로움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김 양은 송 양과 담임교사의 상담을 주선해줄 정도로 친구를 위하는 마음씨가 남달랐습니다. 아마 송 양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발로였을 듯합니다. 하지만 상담은 김 양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송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에 대한 죄책감이 막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김 양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또 다른 비극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꽃다운 두 여고생의 죽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과 그것을 막지 못하고 슬퍼한 친구의 자살. 송량의 자살이 없었더라면 김양의 자살도 없었을 것이고, 송량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없었다면 이 모든 비극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친구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 학급은 어떤 분위기였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공동체의 손해라는 말을 여기서 다시 꺼내보면 어떨까요? 죽은 학생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학교 공동체 역시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듯합니다. 그것은 가해에 대한 죄책감이요, 방관에 대한 죄책감이요, 나아가 무관심에 대한 죄책감일 것입니다.